안녕하세요, 이서블입니다. 동대문 시장이 계속 새로운 스타트업들 들어갔어요. 뭐 지그재그, 브랜디, 에이블리 이 세 회사가 막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이거 조금 특성이 달라요. 지그재그는 이름 그대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지 말라 그래서 결제 수단을 좀 통일해 줘가지고 결제는 한 번에 하면 물건이 이렇게 온다 이런 걸로 시장 선도를 갖고, 브랜디는 처음부터 배송을 혁신하겠다 그래가지고 동대문의 물류를 1번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에이블리는 어플의 사용성이 굉장히 좋고 광고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감성적 소구를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가고 있는데, 지그재그가 제트온리라고 해가지고 뭐 66걸즈 뭐 등등등 해서 입점해서 파는 몰들의 하루 배송, 그러니까 오늘 사면 내일 온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 채널 듣고 계신 분들 오늘 사면 내일 온다고? 이게 뭐 특이한가요? 오늘 사면 내일 오는 거 특이해요? 옷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들 또 알고 계세요. 오늘 사면 내일 오는 거 특이해요? 안 특이해요. 모르는 거죠. 저도 모르는 거죠. 아니 보통 요즘 오늘 사면 다 내일 오는데 왜 오늘 사면 내일 오는 게 특이하냐 했는데, 이게 동대문 의류에서만 특이해요. 동대문 의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이제 인플루언서예요. 그래서 옷을 입고 이렇게 하고 이제 판대. 그러면 내가 옷을 팔려고 하면 이 옷을 샘플로 하나나 아니면 사이즈별로 하나씩만 갖고 와요. 그리고 내가 착장을 막 하고 주문을 받아. 주문을 받으면 이 리스트를 가지고, 조금 자동화되는 솔루션이 있긴 하지만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이걸 출력해서 가져가가지고 파란 거 10개, 빨간 거 10개, 뭐 하늘색 30개 이거 들고 동대문으로 가는 거죠. 이제 밤에 가가지고 그걸 사오는 거예요. 사러 갔는데 없대.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모아 막 이런 식으로 시간이 하루 이틀 가는 거죠. 그래서 3, 4일 배송이나 2, 3일 배송이 일반적인 동대문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있다라고 해도 내가 주문받은 다음에 오늘 저녁에 가져가가지고 그 다음날 포장해서 가야 되니까 한 빠르면은 한 3일 늦어가지고 이거 뭐 600장 팔렸는데 그랬더니 우리 400개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열심히 또 밤새가지고 동대문에서 200개 만들어줘요. 그러면 3, 4일 걸리는 그런 배송의 형태가 동대문 의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입 형태는 아니었던 거다. 왜냐면 이 물건을 파는 이 인플루언서나 쇼핑몰 사장님도 자본이 없는 사람이고 수요 예측이 안 돼. 수요 예측이 안 되니까 이렇게 올라갔던 거고, 대부분 되게 작은 걸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셀렉션이어가지고 정말 무자본 창업 혹은 몇백만 원 창업이 가능한 게 이 동대문 시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여기에 오는 트래픽을 가지고 돈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제일 유리했겠어요, 초기에. 그래서 연예인 쇼핑몰들이 유행했던 건 그런 이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많이 커가지고 우리만의 기획 상품이다 하기 전까지는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똑같은 옷이야. 그래서 요거를 혁신한다고 한 게, 애초에 이제 브랜디는 동대문에다가 물류센터를 깔고 이게 오면 이 뒷단, 아까 제가 이거 몇 개 이걸 사들고 간다고 하는 것들을 다 브랜디 우리가 할게 라고 해서 이 물류를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브랜디 물류 창고는 동대문에 있어요. 그쪽에서 풀필먼트를 하겠다고 한 거고, 제트온리도 마찬가지로 지그재그 운영하는 창고에 이 물건들을 쭉쭉쭉쭉 갖다 놓으면 빨리 배송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 패션 커머스들도 위기의식을 좀 느끼는 거죠. 소비자들이 오늘 사면 내일 오는 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3, 4일 걸려도 좀 참아줬는데 이제는 익숙해지니까 이게 뭐 왜 이렇게 안 와? 이러니까 점점 이런 불만의 클레임들이 쌓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위기를 좀 느끼는 거죠. 빨리 배송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동대문에 대한 것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테크가 기술이 들어갈 건 뭐가 있냐면, 수요 예측, 물류 혁신 이런 거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뭐 지그재그도 마찬가지고 브랜디도 마찬가지고 뭐 에이블리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동대문 옷을 판다라고 하는 건 내가 스스로 모델이고 내가 한 셀렉션을 파는, 쉽게 얘기하자면 동네마다 있던 보세 의류 상점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조금 스타일 있는 누나가, 이런 분들이 했던 것들이 온라인화로 올라오고 있다. 근데 그들 중에서 굉장히 커지면 이게 이제 소위 메가급, 뭐 인플루언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저 시장이 엄청나게 커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난리일까라고 하면, 이게 생각보다 한국의 동대문 같은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만 좀 있어가지고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같은 쪽까지도 접근이 좀 가능해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대문에서 옷 사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동대문에서 옷 사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동대문에서 옷을 별로 안 사봤는데 동대문에서 옷을 안 사본 이유는 제가 자라에서 옷을 잘 안 사 입는 이유랑 비슷합니다. 왜요? 이게 동대문이나 자라 옷은 몸이 좀 완성된 사람들이 입으면 예뻐. 옷 자체가 조금 예뻐가지고 좀 몸의 각을 옷이 만들어줘야 된다. 약간 이런 사람들은 동대문이 좀 안 맞아. 그리고 동대문 얘기하니까 동대문 분들은 뭔가 약간 원단을 좀 약간 아껴 쓴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동대문 사이즈들이 정 사이즈일지도 모르지만 동대문 가서 청바지 허리 32를 입으면 안 들어가. 이 소위 말하는 브랜드는 약간 넉넉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기분 좋으라고. 물론 동대문이 정 사이즈라는 걸 우리가 부인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기분이 별로잖아. 동대문에서 옷 입기가 힘들다니까요. 동대문 옷 입으려면은 정말 굉장히 체지방률 15% 뭐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몸이 완성되지 않으면은 동대문과 자라가 접근이 생각보다 좀 어렵다. 요즘 이제 몸이 완성되신 분들이야 뭐 아무거나 입어도 몸매가 우선한다 라는 거를 갑자기 씁쓸함으로 굉장히 원래는 오늘 동대문의 풀필먼트와 동대문을 혁신하는 스타트업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씁쓸함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지 저 지그재그에서 산 거예요. 아, 지그재그에서 자주 구매하고 있습니다. 쿠폰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럼 동대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동대문에서 사는 거죠. 네네. 지그재그는 사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지그재그나 뭐 다른 것들 장점은 자사모를 가지 않아도 한꺼번에 결제를 할 수 있고 쿠폰도 한꺼번에 적용할 수 있어서 그냥 결제하는 게 편하고 1대1 문의 같은 거 남길 때도 거기 들어가서 바로 하면 되니까 로그인 이런 통합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안 헤매도 되고 그냥 고르고 지그재그를 통해서 하면 문의도 마찬가지고 배송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좀 편하고 공급자 입장에서는 옷을 셀렉트하는 입장에서는 이 뒷단과 앞단 그러니까 프론트 페이지와 그 다음에 물류 이런 부분을 안 하셔도 되니까 오직 셀렉트 하시는 것과 착장 이런 데만 좀 집중하면 된다고 해요.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는 굉장히 편안한 걸로. 브랜디는 안 써보셨나요? 브랜디 하루 배송으로 많이 찾아보긴 했는데 그게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또 하루 배송이 안 되는 거여가지고 그냥 다른 데서 그냥 결제하고 그랬던 적은 있어요. 이 하루 배송들이 좀 많이 늘어나주면 굉장히 좀 파워풀할 것 같네요. 변화하는 의류 시장, 특히 이제 동대문을 기반으로 한 시장 저희가 계속 좀 지켜보면서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참사는 아주 그냥 박 터지게 싸우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